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권리 변동 보면 그죠? 이제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지? 자, 그래서 요 변경에는 세 개가 있다 그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주체는 뭐? 이전 그지? 무슨 전? 이전. 내용의 변경은 양과 질, 그지? 양은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질, 성질,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돈 갚는 걸 변제라는데 돈이 뭐로 바뀌었다? 물건. 그 다음에 어떤 행위 해야 되는데 행위 안 하면은 뭐로? 돈으로 만족한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손배. 요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지? 물상대위인데, 그럼 물상대위는 어떤 걸 물상대위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갑이, 자,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지? 여러분, 아까 채권은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무자력이다. 그럼 채권은 목적 달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돈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동산을 맡기면 무슨 건? 질권.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그지? 그래서 요럴 때 그 법률 관계 이렇게 하는데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몇 개? 두 개. 채권 하나. 요 찜해 놓는 거 요걸 등기해 놓는 걸 요걸 물권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걸 뭐? 물권. 등기하는 걸 뭐? 물권. 그럼 법률 관계가 지금 몇 개 있다? 두 개. 무슨 건과? 채권과 물권인데, 물권은 아까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요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요 집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저당권은 물건인데,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일단 저당권은 소멸하고 채권만 남는다. 뭐만 남는다? 채권. 자,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물건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근데 해필 요 집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고. 무슨 보험? 화재보험. 그래서 소유자가 무슨 보험금을 받게 됐다? 화재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했을 때 요 소유자가 화재보험금 받기 전에 요 저당권자가 요 화재보험금을 압류하면은 요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물상대위라는 말. 자, 그럼 물상대위는 요거 담보물이 집이 뭐로 바뀌었다 빨리. 화재보험금 집이 뭐로? 화재보험금 집이 뭐?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을 때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압류하면은 화재보험금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래서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성질로 변했습니다. 화재보험금 다른 성질로 다시 뭐?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다. 그래서 어쨌든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성질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질적 변경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변제, 대물 변제, 손해배상, 물상대위. 용어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주체는 권리자, 소유자 바뀌는 거 이전, 내용, 양, 질, 양은 갖다 붙이는 거, 질, 성질. 지금 됐습니까?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자꾸만 하면 안 흔들린다. 그 다음 작용의 변경은 기준이 뭐냐면 강해지는 거. 뭐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뭐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만약에 이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 2번 갑 저당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거든. 앞 사람이 소멸했다.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되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의 순위 변경. 여러분 저당권이 순위 변경하는 말은 순위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걸 우리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당권이 순위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앞으로 대항 요건의 취득하면은 강해지는 거지.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항 요건의 취득. 자, 여러분 여러분 임대차는 크게 몇 개로 나누노? 아까 3개.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몇 개? 3개.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뭘 가지고 답한다? 민법상 임대차. 아까 주택 상가는 엑스트라. 그지? 무슨 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이다. 자, 오리지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임대차 설명하는데, 여러분 갑집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무슨 자? 소유자.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어리 빌려서 여기 사용합니다. 무슨 차인? 임차인인데, 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민법상 임대차. 여러분,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민법상 임대차 해야 되고, 주택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주택은 어떨 때 하느냐 하면 반드시 문장 안에 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금방 뭐랬다? 주택, 주거용,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주택임대차 적용하고, 그런 말 없이 그냥 임대차 하면 무슨 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상가 건물은 상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상 오리지널 임대차인데, 요거는 오리지널 임대차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랍니다. 뭐를 한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자, 3년 했습니다. 몇 년? 3년. 몇 년? 3년. 몇 년? 3년. 근데 요 임대인이 한 2년쯤, 소유자가 2년쯤 돼가지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 하냐면은 무조건 양수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금방 뭐랬노? 전세권 이전할 수 있다. 무조건 이전받은 사람은 모르겠다. 무슨 수인? 양수인. 되겠습니까? 지상권 이전받았다. 모르겠다. 이전받은 사람은 양수인. 소유권 이전받았다. 뭐? 양수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무조건 이전받았다. 무슨 수인? 양수인. 모르겠다. 뭐? 양수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매에서는 준 사람은 매도인, 받은 사람은 뭐? 매수인이라 하지만 매수인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수인이라고 해도 관계없다. 양수인.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이거 양수인이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 자기가 소유권 이전받았다는 걸 가지고 와서, 야, 지금 내 집이니까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무슨 진할에서 그렇다? 오리지널. 이거를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요 3년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은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한 누구한테만? 임대인. 그러면 3년 계약했는데 임대인하고 3년 2년 돼 갖고 집을 팔아버렸다. 아직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이거 언제 그랬다? 옛날에. 지금도 무슨 진할? 오리지널. 자,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3년 살게 해주기로 해놓고 몇 년밖에 못 살았습니까? 2년. 약속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보증금 준 게 있다.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임대인. 그럼 보증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고 날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언제? 옛날에 날라버리는. 그러면은 아니 보증금도 못 받고 비켜하면 안 비키면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하면 누가 일단은 판사는 법대로 하거든. 그래서 누가 양수인이 성수해가지고 비켜하면 비켜야 된다고.
그럼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난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빨리. 임대인. 그 다음에 또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길에 낳는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없고, 금방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리 하면 이걸 무슨 권? 전세권이라는 거. 그럼 전세권은 됐습니까? 만약에 등기하거든. 그럼 앞으로 여러분 그죠? 민법에서 전세권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한 거다? 등기. 밖에서 전세방이 있으면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은 전부 다 무슨 차다? 임대차다.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무슨적 전세? 채권적 전세는 법률상 무슨 차로 취급한다? 빨리 임대차로 취급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에서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 등기. 뭐 한 거? 등기. 그러면 요는 전세권 등기하면 자 3년 해놨습니다. 2년 돼 팔았다. 양수인 비켜 못합니다. 됐습니까? 비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럼 몇 년 더 살 수 있다? 1년 더 살았다가 그럼 이사 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냐면은 양수인한테 달라할 수 있다. 안 주면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럼 외국에는 전세권이 있다 없다? 없고 어디에만 있다? 우리나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요 전세권 등기해도 좋고 또 무슨 차? 임대차 등기하면은 무슨 차 등기? 임대차도 등기 있다. 전세권 등기도 있고 임대차 등기도 있다. 등기법 시간에 임대차 등기하면은 3년 하면은 2년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면은 무슨 역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역? 대항요건 취득하면 주로 뭐다? 등기. 무슨 기? 등기. 그러면 이 등기하려면 뭐 전세권 등기하든 임대차 등기하든 누가 동의해야 됩니까? 빨리. 소유자가 동의해야지. 소유자와 함께 하거든. 소유자가 서류를 줘야 등기하잖아요.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누구를 보호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완전히 무슨 빵 하려면은 안전빵 하려면 무슨 건 등기하든지 전세권 등기하든지 또 무슨 차 등기도 있고 임대차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 30, 40년 전에 여러분 집보다는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 저는 그저 고향이 언양인데 아십니까? 그렇지. 언양 불고기 그지? 유명하거든. 근데 이제 언양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 왔다고. 그때는 방 한 칸에 무슨 한 칸에?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막 이렇게 7명씩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랬거든. 딱 해갖고 몸부림 칠 수가 없습니다. 잤다 그 자리 잤다 그 자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 뭐 그때는 아파트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요즘은 방 한 칸에 한 명씩 자지 마. 했거든. 근데 거기에서 뭐 등기해 주세요.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등기. 옛날에는 집 구할 때 식구 몇 명이냐 이래 묻거든. 맨날 옛날에 화장실도 공동, 푸세식 화장실, 공동 뭐 수도 이렇게 했다고. 그때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전세권이라는 제도도 있고 임대차 등기라는 제도 있지만 그때는 등기해 주세요. 다른 집 가서 등기하려면 집 못 얻거든. 그때는 집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믿고? 임대인을 믿고 계약하고 보증금이 없으면 되는데 보증금도 있다고. 근데 누가? 임대인이 누구 몰래? 집 팔고 날라버렸다고. 새로운 소유자가 와서 비키세요. 비켜야 되고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나거든. 옛날에는 등기돼 있으면 보증금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데 양수인.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받아야 된다고.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거는 못해도 국민의 주거는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권이 설 때마다 서민을 위해서 뭐 보금자리 무슨
있잖아요, 항상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건 못해도 국민의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국가 책무거든.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무슨 임대차? 여기에 나온다고.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뭐하고? 인도하고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주인이란 말 쓰면 안 된댔지. 뭐가?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인도 신고하면은 원래 오리지널은 매매는 뭘 깨뜨린다. 빨리 임대차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임대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뭐 돼 있거나 등기돼 있거나 그 다음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면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앞으로 또 대항 나오면 주장. 무슨 장? 주장. 대항력 하면 뭐 대항할 수 있다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도 신고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대항요건의 취득 이렇게 한다.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원래 만약에 경매가 됐다. 뭐가 됐다? 경매. 앞으로 경매가 되면 여러분 계속 하겠지만 경매가 되면 채권은 무조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끝순위로 간다. 무슨 순위? 끝순위. 저당권 쭉 있으면 만약에 내가 돈 먼저 빌려줘도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돼도 누구 거부터 물건자부터 배당하고 물건자부터 정리하고 남는 거 있으면 이제 채권 끌어모아 가지고 채권자를 정리한다고. 그래서 임차권은 물건이냐 채권이냐 물으면 임대차는 무슨 건? 채권. 무슨 건? 채권. 채권은 어디로 간다? 보증금도 물건 채권. 빨리 채권. 어디로 간다? 끝순위. 맨 마지막에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건자 이렇게 정리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배당받는다고 채권자가. 근데 경매가 됐다. 채권자한테 돌아올 게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되면 만약에 들어갈 때는 무슨 것 했는데 빨리 깨끗. 무슨 것? 뭐 할 때? 들어갈 때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는 무슨 것? 깨끗. 들어가고 나서 옛날에는 들어가고 나서 소유자가 사업하는 사람이단 말이지. 저당권 줄줄이 설정했다고. 뭐 했다고? 저당권. 그래서 경매가 됐다. 임대차 보증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빨리 채권. 어디로 간다? 그렇지. 본의 아니게 똥꺼지 되는 임차인들이 많더라고. 근데 들어갈 때 깨끗하고 만약에 뭐 돼 있다? 전세권이나 등기돼 있다. 그 이후에 저당권 줄줄이 설정돼도 경매가 되면 자기는 몇 순위? 1순위잖아요. 그지? 요 등기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들어갈 때는 자 임대차 오리지널 임대차 들어갈 때 무슨 것? 빨리 깨끗. 들어가고 나서 저당권 뭐 줄줄이 했다. 경매가 됐다. 보증금 어디로 간다? 끝순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럼 이 등기되면은 그 이후에 저당권 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는데 등기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 인도 신고되면 그 다음날부터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금방 뭐래도 계약서에 무슨 일자 동사무소 가서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요거는 뭐 할 때 필요하냐면 경매시에 필요하다고. 경매시에 무슨 일자 받으면은 확정일자 받으면 그 이후에 저당권자보다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무슨 순위로 안 가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그럼 굳이 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권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됐습니까? 뭐 전입신고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무슨 빵 안전빵. 그럼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세권 등기된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집이 만약에 얼마? 10억이다. 얼마? 10억. 그럼 만약에 이미 저당권이 1번 저당권 3억이 설정돼 있다 하면은 얼마까지 전세금 보증금을 하면 된다? 2번 10억보다 적으면은 무슨 빵? 안전빵.
되겠습니까? 무슨 일자까지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그렇지. 그럼 만약에 10억이다. 만약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보증금이 만약에 7억이다 하면은 자기까지 만땅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어쨌든 요 10억이다 그러면 선순위와 자기 보증금을 합쳐서 물건 가액을 뭐 하지 않으면 빨리 초과하지 않으면 빨리 안전빵.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좋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작용의 변경은 간단하게 뭐 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어떤 거? 등기와 관계 있다, 이게. 무슨 기? 등기. 특히 대표적인 건 뭐? 저당권의 순위 변경.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의 취득. 대표적으로 뭐? 등기나, 안 가면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취득? 대항요건, 특별법 적용받으면,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 원래 채권은 어디로 가야 정상? 채권은 경매시에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 그치. 끝순위로 가지 않고, 대항요건 취득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오케이. 이걸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가장 핵심은 두 개다. 뭐가 바뀌어도, 빨리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원래는 오리지널에서는 임대차에서는 뭐가 바뀌면은 소유자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뭐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의 경우는 인도신고 하면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계약서에 무슨 일자까지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경매시에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끝순위로 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보다는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오케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또 있다 이게. 그럼 주택임대차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는 거. 뭐 없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계속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무슨 뭐 되면 전입신고. 그 다음에 또 경매시에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끝순위로 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요게 두 개의 핵심이라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근데 또 이런 경우 있거든. 잘 봐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해가지고 요 집이 7억인데 얼만데? 이미 7억 8천이나 설정돼 있더라고. 무슨 땅? 만땅. 진짜. 아 이제 좀 돌아가네. 무슨 땅? 만땅. 차 있다고. 차 있는 상태에서 이 등기부도 안 떼고 오고 이 집에 임대차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임대차 해가지고 인도 신고 어디서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매가 되면 경매가 되면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못 받잖아요. 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하지만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 이미 집이 7억에 경납됐다. 이미 7억 8천 설정됐다. 얼마? 요 2번도 지금 얼마 배당 못 받노? 8천. 자기는 몇 순위고? 3순위지. 순위로 따지면 3순위잖아요.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 그런 경우도 국가가 보호한다고.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소액보증금. 근데 보증금이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얼마? 서울. 항상 한 개만 외우면 된다. 무조건 서울 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서울 거 나온다.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1억 1천. 1억 1천 이하다. 다행히 무슨 땅 찾는데 만땅 찾는데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고. 근데 보증금이 얼마더라? 보증금이 얼마더라? 소액보증금 얼마 이하? 1억 1천 이하일 때는 3분의 1 얼마?
3,700 얼마? 맞습니까? 하여튼 3분의 1.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면 3,700은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어쨌든 일반 채권 누구? 소유자 못 살게 굴어가지고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보증금이 1억 1,100원이다. 얼마? 1억 1,100원 하면은 1원 땡전도 배당 못 받는다. 되겠습니까? 이미 이거 만땅 찼잖아요. 딱 반드시 무슨 보증금 이하? 소액 보증금. 얼마?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1억 1,000. 되겠습니까? 네. 1억 1,000 이하이면은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1억 1,000 이하는 똥꺼지로 안 만든다고 국가가. 그럼 꼭 1억 1,000이 아니고 뭐 8,000 해도 얼마? 3,700. 몇 순위? 1순위. 얼마 이하야? 1억 1,000. 그걸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먼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1억 1,000 중에 얼마? 3분의 1은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소액보증금 넣으면은 머릿속에 빨리 무슨 땅? 만땅. 무슨 땅? 만땅 했을 때 보증금이 얼마? 1억 1,000 이하일 때는 얼마? 3,700을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3분의 1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그게 이제 자꾸만 설명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 꼭 구분해야 될 게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민법상 임대차는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예워야지 임대차를 깨뜨린다. 맞습니까? 그러나 뭐 임대차 등기가 돼 있거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거나 안 가면 뭐 주택에서 무슨 주택에서 무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고객 모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죠? 자, 그다음에 소멸 나옵니다. 소멸. 무슨 멸? 소멸. 소멸은 무슨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여러분 권리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건물 어떻게 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없어집니까? 멸실. 헐었다. 전부 헐었다. 소유권 없어졌잖아요. 소유권 다른 사람이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와, 혼동. 자, 혼동 기억해야 됩니다. 혼동 중요합니다. 혼동은 그 밑에 있죠.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귀속.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의 귀속. 예를 들면 무슨 건자가 전세권자가 다시 무슨 건자가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뭐 했다? 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무슨 건자? 전세권자죠. 그럼 전세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꼭 이 전세권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소유자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해갖고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샀다고. 그럼 자기가 무슨 자가 되면서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인 하면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 자, 그럼 금방 이야기했던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른 사람이 넘어갔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졌죠. 이런 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여러분 상대적 소멸은
갑이 기준, 갑은 소멸하지만, 나는 소멸하지만, 갑의 기준, 갑은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갑은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갑은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을이 취득한, 다른 사람은 취득. 이걸 무슨적 취득하고 똑같노?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은 전부 다 무슨적 소멸하고 똑같다? 상대적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끝. 요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성질 변경. 무슨 변경? 성질 변경. 대물 변제, 손해배상, 무슨 대위? 물상 대위 하고 많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면 요즘 작용의 변경. 아까 뭐 강해지는 거, 등기.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변경.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 소멸. 에서 잘리는 거 혼동. 무슨 동? 혼동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밑에 용어 한 보면 아까 악의. 악의는 뭐 했다? 알면서 하는 거. 자, 그럼 앞 사람이 무효라는 걸 알면서 계약했다. 뭐 악의 제3자. 무효라는 걸 모르고 계약했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법은 착하다 나쁘다 없다. 착하다 나쁘다 없고 뭐한다? 알았다 몰랐다. 그제 알면서 하는 건 무슨 제3자? 악의 제3자. 모르고 하면 뭐 선의의 제3자. 그럼 아까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샀다. 소유권 인정하는 건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선의 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동산.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의는, 여러분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형법에서는 여러분 그죠? 막 해갖고 막 그 경찰서에 가면 막 하잖아요. 진술 줘서 적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막 범죄 저리면 진술 줘. 그 뭐를 그 밝혀내려고 그 진술 조서를 작성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고의가 있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냐 없냐 그거. 근데 고의는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였다. 뭐다? 살인죄.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 없이 만약에 그러면 자 죽일 생각도 없는데 죽었다 이게. 그럼 뭐라노? 과실. 과실은 뭐로? 부주의로 인식 못한 거. 그래서 형법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달리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재물죄를 한다. 그럼 형법에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인식하에. 그럼 이거는 어떤 고의가 있었냐? 남거를 금방 뭐랬노? 남거를 누구로? 내 거로 하겠다는 거. 그걸 불법 영덕이라는 말을 쓴다. 불법 영덕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불법 영덕 고의. 남 거를 누구로 한다. 내 거로 한다 하는 인식하에. 그럼 절도하고 강도하고 어떻게 다루노? 강도는 칼 들었을 때 강도, 칼 안 들으면 절도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떠냐고. 기준이 있다 항상. 오늘 첫 시간에 법은 뭐다? 기준. 항상 그지? 일단은 절도죄와 강도죄와 횡령죄는 남 거를 누구로 한다? 내 거로 한다. 하는데 절도는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고 남 거를 내 거로 하면 이건 뭐? 절도. 그럼 소매치기는 대표적으로 소매치기가 절도지. 전철 서가 있다고. 예쁜 아가씨가 서 있대 이게. 어? 초미니 스카트를 입고 반주가 보일동 말동 하면서 가면 혼이 빠져 있다고 이게. 어? 형법은 그런 설마 혼이 빠져 있잖아요. 예? 가면 소매치기는 저 사람이 저 아가씨가 지금 초미니 스카트를 입고 저기에 지금 혼이 빠져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무슨 가락 두 개로? 아가씨 제발 좀 오래 가라. 그래야 이 사람이 계속 거기 집중해 있잖아요. 무슨 가락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어떻게?
지갑을 무슨 짝? 살짝. 이건 뭐 절도. 무슨 가락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남자 지갑을 무슨 짝? 살짝. 근데 아가씨가 딱 지나가는데 요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고 불법 영덕하면 이건 무슨 또? 절도고. 강도는 제압하고. 근데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아가씨 10만 원만 줘. 아니 아저씨한테 왜 저가 10만 원 줘야 돼요? 아니 달라면 주는 건 말이 많아. 아저씨 왜 줘요? 딱 하니까 옷통을 확 벗으니까 용문신이 쫙 나오더라 이게. 뭐가? 쪼려가지고 돈을 줬다 이게. 그건 강도. 꼭 칼 들어야 강도가 아니고. 아까 뭐를 옷통을 확 벗으니까 무슨 신이 나오더라? 쪼려갖고 줬다 이게. 이건 무슨 도? 강도. 그럼 거기에다가 칼 들면 어떠냐면은 인 이상, 야간, 흉기 하면은 뭐라는 단어가 뭐냐면 특수. 이런 거. 친구하고 같이 싸웠다. 특수 강도, 특수 절도. 두 명이 했다. 특수 폭행. 하며 친구하고 함께 했다. 특수 폭행. 무슨 폭행? 2인 이상, 야간, 흉기 하면 뭐 특수 절도, 특수 강도 뭐 이런 거. 이게 법에는 기준이 있다고. 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무슨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무슨 영덕? 불법 영덕. 경리 아가씨 돈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보관시켜 놨잖아요. 근데 경리 아가씨가 그걸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가 무슨 꺽? 꿀꺽. 무슨 영? 그렇지. 응. 딱 이게 있다고. 응? 그러면 사기도 뭐 하여튼 있고 이게 다 이게 있거든. 근데 이제 형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원래는 과실은, 그러면 과실은 뭐 없이, 인식 없이 발생한 거를 뭘 한다? 과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트럭 몰고 가는데 옆에 예쁜 아가씨 지나가더라고. 그거 쳐다본다 앞에 사람 지나가는 줄은 모르고 밀어버렸다 이게. 내가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 죽인 거 하고 트럭 몰고 가면서 예쁜 아가씨 쳐다본다고 밀었다 이게.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생각하고 죽인 살인죄는 굉장히 많이 처벌하고, 과실은 그 사람 죽일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옆에 예쁜 아가씨 쳐다본다고 밀어버렸잖아요. 그걸 과실치사 이러잖아요. 그럼 과실범은 결국 뭐고? 과실범은 뭐 없이,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한 거. 고의 없이 범죄 결과가 발생한 거. 뭐 없이? 고의 없이 결과 발생한 거. 이걸 과실범이다. 원래는 형법에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과실 처벌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 온천하보다 귀중한 게 사람의 생명이거든. 그래서 과실범은, 과실치사는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남 거를 내 거로 하는 게 이게 절도잖아요. 응? 근데 자동차가 딱 있더라고. 오늘 그 갑이라는 남자가 오늘 을이라는 여자를 오늘 계속 사귀느냐 안 사귀냐 하는 오늘 날인데, 일을 마치고 가니까 약속 시간이 이미 벌써 다 됐부터 이게. 근데 이 여자는 10분만 지나면 가버린대 이게. 근데 이게 일 마치고 보니까 앞에 자동차가 있대 이게. 그럼 지금 오늘 이 계속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오늘 결정적인 날인데, 오늘 가서 빨리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딱 자동차가 키도 꽂혀 있고 시동도 걸려 있더라. 그래서 타고 나중에 어떻게 갖다 놓을 생각으로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소유자가 나오니까 자동차가 없대 이게. 그래서 차량 도난 신고했대 이게. 한참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 경찰차가 삐용 삐용 하면서 왔다. 이게 잡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술 줬었을 때 강력하게 나는 자동차 훔칠 생각이 없었고 타고 뭐 해놓을 생각으로 갖다 놓을 생각으로 했더니 이걸 여러분 옛날에 사용절도라는 말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처벌 안 했습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고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법에서 또 새롭게 만들었대. 이게 1988년인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무슨 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뭐 없이 고의 없이 아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무슨 이걸 옛날에 고의 없이 이걸 사용절도로 했거든. 옛날에는 사용절도는 이게 무죄였다고. 근데 지금은 처벌한다 안 한다? 한다. 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이렇게.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뭘 굉장히 중요시 하느냐면은 뭐 고의. 근데 민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내가 일부러 부러뜨렸다. 일부러 부러뜨릴 생각으로 부러뜨렸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잖아요. 근데 인식 없이 부주의로 부러뜨려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이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든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어떻게 하게? 동등하게 처벌하지만 형법은 원칙적으로 뭐만 처벌하고?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고의는 어떻다? 인식, 과실은 형법에서 뭐 부주의로 인식 못하는 것인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고의는 악의하고 똑같은 의미로 쓴다. 고의는 악의 또는 과실을 이럴 때 할 때 악이라는 말로도 쓰고 뭐라는 말로도 쓴다? 고의. 그래서 악의와 고의는 같은 의미로 쓴다. 악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알았거나 과실은 알 수 있었을 때 하면은 그럼 요 과실은 선의 악의 하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선의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그치? 그러면 과실은 부주의로 인식 못한 거니까 몰랐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다? 과실. 그치? 과실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았는데 자기 혼자만 몰랐다. 이건 무슨 실? 과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또 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아까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그럼 잘못했을 때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이런다. 무슨 책임의 원칙? 과실책. 잘못했을 때 무슨 배상 책임지고 잘못이 없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무과실은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뭐진다? 책임지는 걸 무슨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뭐 지는 거? 책임지는 거. 이거 뭐? 무과실 책임. 즉 그럼 무과실 책임은 책임을 많이 집니까? 안 지는 겁니까? 많이 지는 거다. 그래서 책임은 뭐 된다? 가중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아까 책 프린터에서는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있습니까? 예? 오늘 안 받았습니까? 아까 또 책. 따로 안 받았습니까?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권리변동. 예? 한 개 말고 뒤에 나중에 또 있는데 그거 한 개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뭐 37, 38, 39 그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에 무슨 요건과 법률 요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프린터로 가서 오늘 제가 내준 프린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 프린터 새까만 거. 자,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 보면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 그지? 권리를 분석하면 아까 몇 파트로? 세 파트인데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요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가르쳐 준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항상 여기서 이제 법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은 다른 말로 법률 관계 변동 같은 말입니다. 무슨 관계의 변동? 법률 관계의 변동인데 그럼 우리는 뭐를 공부합니까? 법을 공부하잖아. 그지? 법을 공부하니까 분석을 한다고. 법률 관계를 분석을 하면 몇 파트로? 세 파트로. 요 무슨 사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되면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요 세 개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은 요게 중요하다. 법률 요건과 무슨 효과? 법률 효과. 그럼 요거는 몰라도 괜찮다. 요거는 이제 뭐 할 때 알아야 되냐면은 사법시험이나 법을 전공하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요거는 사법시험에 우리 책에는 있어도 그 중개사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항상 법을 공부하면 아까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항상 두 부류. 그지? 여러분 임대차도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뭐? 민법상 임대차. 그지? 근데 주택 주거용 하면 아까 무슨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지? 주택 임대차는 주택 점유하고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매 확정일자 하면은 경매시에 무슨 순위로 끝순위로 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그지? 하고 뭐 그다음 하여튼 그런 거 기억하고 근데 이제 여기도 요건이 있으면 항상 요건이 있으면 뭐 효과 결과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옛날에는 시험에 뭐를 가지고 많이 냈냐면은 요 결과는 유효다 무효다 청구권 의무 이런 게 이제 이 법률 효과인데 뭐 유효 무효 취소 뭐 이런 걸 가지고 냈는데 지금은 이런 것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요건 그럼 요건이 나오면 시험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갑입과 을이 법률행위 하는데 됐습니까? 갑이 착오가 있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취소하면 누가 줬노? 갑이 했던 거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분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그러면 자 착오는 취소한 옛날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10회 이전에는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뭐 착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요건 효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요건 그럼 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취소할 수 있냐? 첫째 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해야만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낸다고. 그래서 요건은 꼭 어떻게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취소 그런 거 외웠다고 그건 공부했다고 그건 공부한 거다 아닌 거다. 아닌 거라고. 착오는 취소하려면 어떻게 무슨 부분이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법률 요건과 효과가 있는데 효과는 빨리 효과는 결과 효과는 뭐? 결과.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낸다? 요건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머릿속에 요건과 뭐?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다시 요건과 효과.
뭐는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건. 시험은 요건을 가지고 낸다, 효과를 가지고 낸다. 요건,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법률 요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무슨 행위가 있냐면은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 여러분,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아까 뭐가 있댔노? 계약. 됐습니까? 여러분,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어디에 나가냐 하면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청약과 승낙. 아까 있죠.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이렇게 한다. 다시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고, 계약은 주어 넣으면 뭐? 법률행위로서 법률 요건. 그래서 한쪽에서는 청구권, 한쪽에는 의무. 이거는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요거 가지고 내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요거 하고 마치는데, 약장수 맞죠, 그제? 자, 요거 어떻게 하면, 갑이라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됐습니까?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 판매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됐습니까? 자동차 5천만 원에 사세요라고 뭐하고 청약하고 을은 사겠다라고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요걸 가지고 낸다고. 그럼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은 그대로 붙이면 된다.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고, 자동차 판매 계약은 다시 뭐 갑과 을의 자동차 판매 계약은 무슨 행위로서?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어떤 청구권이 있습니까? 대금 청구권. 갑은 뭐 대금 청구권. 의무는 뭐 자동차 인도 의무. 매수인은 어떤 청구권? 자동차, 요 의무가 요 청구권이지. 자동차 인도 청구권.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효과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한다고.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요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됐습니까? 요 법률행위는 자동차. 의사표시는 무슨 진? 엔진. 다시 요거는 무슨 차? 자동차. 그럼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OX. X죠. 자동차는 엔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OX? X.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의사표시 엔진 집어넣어라. 엔진은 곧 자동차다. OX.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요거는 무슨 차? 자동차. 요건 뭐? 엔진. 다시 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다. OX. X.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X.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예외가 있다. 예외. 때로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원자, 요건 뭐? 분자, 요건 뭐? 물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자에도 1가 원자, 2가 원자, 3가 원자, 4가 원자 이게 있거든. 4가 원자는 원자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건 몇 가? 4가. 원자 2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건 몇 가? 2가. 1가는 원자와 분자의 형태가 같은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수소나 이런 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예외. 때로는 거기 나와 있죠. 뭐 때로는 1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의 형태가 같은 게 있다고. 다시 뭐 법률 사실과 요건의 형태가 같은 게 있는데 때로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단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밑에 있는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 한 개의 의사표시면서 또 법률행위. 몇 가에 해당하는 거? 1가. 그게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하는 거.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여러분 요 법률행위에는 요 여러 개 있는데,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두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행위를 무슨 약? 계약.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행위를 거기에 있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독행위는 아까 일가 생각하면 된다. 무슨 표시이기도 하고,
의사표시이기도 하고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그런 거. 요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고. 근데 이게 별로 중요 안 하다. 뭐 안 하다? 오늘 한 것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 그냥 뭐다? 다른 걸 공부하기 위한 뭐다? 베이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편하게 집에 가서 뭐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오늘 거는 뭐 별로 뭐 들을 것도 없다. 그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무슨 행위다? 빨리.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근데 이제 거기 있다.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하면서 다른 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